안녕하세요. 에, 제 이름을 꼭 밝힌다기는 보다도 그저 제 인생 자체가 지금은 백수처럼 살아서 저 백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넘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조금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한데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면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넘게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뵈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사람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 하물며 우리 부모님서부터 우리 동네 어른들까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놀게 되면 친구 부모님들이 하물며 쟤하고 놀면 깡패 새끼다 되고 쟤하고 놀면 거지 새끼 되니까 절대 놀지 말라고 제 면전에 두고 우리 친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저 꼴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뭐 저한테 뭐 여러 가지로 혀를 내둘 정도였으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저 지금 얘기하자면 꼴통이죠. 꼴통도 그런 꼴통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이 시키는 일은 제가 절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다 보니까 일찍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한 거 25세 시작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감자 깎는 칼을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거를 접하다가 저거를 만들면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감자 깎는 칼을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방용품을 손을 대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뭐 37년째 그 25세 시작했던 회사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주방용품을 한 270가지 정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러시아에 지사를 낼 때 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시는 그 소련이었죠. 1991년인가 우리가 아마 수교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92년인가 3년도에 그야말로 그 불모지였죠. 소련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가는 사람이 그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을 25세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 주방용품을 그 소련에다 갖다 팔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선점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그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한국말밖에 모릅니다. 그 남들 다 영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뭐 남이 시키는 건 듣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꼴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공부를 왜 하나 싶은 생각만 들었던 거죠. 이제 제가 그때 당시가 아마 37이었을 겁니다. 아마 37살인가 8살 정도 됐을 때 집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내가 앞으로 일주일 있다가 소련인인 대로 가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손톱 발톱을 깎고 놓고 갈 테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한 달 있다 안 오면 이날 제삿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 제사를 지내주시오. 그러고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집에서 난리가 났었죠. 뭐 어머니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뭐 상당히 못 가게 그냥 만류를 했었는데 그 말기보다는 거기에 그 소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라는 그 마피아들이 그 상권을 쥐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마피아들을 한번 직접 내가 한번 만나서 걔네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걔네들이 또 나름대로 그런 놈들이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그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러고서 그 샘플 한 보따리 짊어지고 그 소련을 갔습니다. 그 당시엔 직항이 없어서 이제 경유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공항이 그때 당시에 갔더니 거의 뭐 도둑놈 소굴 같더라고요. 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불도 안 켜져 있고 아주 컴컴한 그런 곳에 그 할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 먹은 건 아니었는데 당시는 그렇게 할머니를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팔뚝에다 빨간 완장 차고 시커먼 옷 입고 앉아 있는데 야 이게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면서도 어차피 뭐 들어온 거 한번 내가 걔네들 무서워서 못하겠냐 싶어가지고 무조건 갔죠. 이 공항에 그 세르비치 공항이라고 지금은 그 뭐 지금 공항을 잘 져서 지금은 상당히 깨끗합니다면서도 당시는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이제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대합실에 있는데 뭐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오로지 아는 게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합실에 그냥 우두커니 그냥 앉아만 있었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추웠어요. 바깥을 나가질 못하겠는 거야. 내가 뭐 호텔을 갈 줄 알아. 택시를 탈 줄 알아. 무조건 간 거기 때문에 참 암담합디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추리닝, 위아래로 추리닝 입은 친구가 그 겨울에 그 추리닝 그리고 그 걔네들은 그 겨울철에 이 샤프가라는 걸 머리에 씁니다. 그걸 안 쓰면 이 머리통에 있는 그 실핏줄이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가리에다가 그 샤프가는 항상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 옆에 오더니 뭐라 그러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혹시 또 뭐 그런 뭐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가만히 눈빛을 보니까 그저 나한테 해코지 하려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그놈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니까 야 이거 하는데 이거 내 얘기는 이게 잠자는데 아니까 잠자는데 좀 데려다 줘라 그랬더니 그놈도 그때는 이제 그 바디랭귀지가 통했는지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그 가방을 자기가 끌고 가길래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저놈이라도 따라가 보자 그러고서 제가 따라갔죠. 그랬더니 뭐 걔네들은 뭐 그때 당시에 그 택시가 있었는데 저는 그 택시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끌고 데리고 가서 같이 갔는데 그 뭐 다 썩은 그 자가용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 포니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런 차에다가 자기가 내 가방을 싣더니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까짓거 네가 어디를 날 데려다가 모가지를 비틀든지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차피 내가 여기 온 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온 거니까 조차 가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어찌됐든 그 이렇게 쭉 가는데 컴컴한 겨울인데 그 러시아 겨울은요 상당히 그 음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은 많이 오고 그래서 음산한데 골목골목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 세르미치 공항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서. 이제 갔더니 그 호텔에다가 이렇게 진짜 호텔에다가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는데 그 친구한테 어찌됐든 간에 그 나는 뭐 러시아 연고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친구가 그나마 그렇게 나한테 그 호텔에다 데려다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환율이 7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달러당. 근데 대충 내가 10달러짜리 하나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달러면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50달러 정도 받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10달러를 주니까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뭐 자꾸 뭐 내일 온다는 소리도 갖고 뭐 무슨 소리인지 난 도대체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이제 호텔로 들어갔는데, 호텔에 가면 또 말이 통합니까? 뭐 한국에서도 저기 한 놈이 뭐 외국 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내 주머니 있는 걸 그 패스포드고 뭐고 다 프론트 앞에다 꺼내놓고 돈도 꺼내놓고 내가 이거 잠자는데 저기 뭐 얼마냐? 한국말로 했죠, 한국말로. 이거 얼마야?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뭐 패스포드 보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한 하루에 얼마라 그러면서 지갑에서 달러를 이렇게 꺼내서 자기네가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갑을 날 주고 그 방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눈치껏 해서 이제 방에 올라갔어요. 그때 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참 이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헤쳐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은근히 겁도 났습니다. 겁 안 났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거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희망적이었던 건 뭐냐면 길거리가 전부 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 우리보다 못 사는데 가시게 되면 여기서는 느끼지 못했던 거를 아마 그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이것도 필요한데 이걸 갖다 팔면 되는데 우리 한국에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그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젊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외국어를 뭐 잘한다기보다도 담력을 좀 키워서 외국에 나가서 말도 좀 배우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 팔고 그쪽 나라에 있는 흔하게 있는 거를 여기다 가져오면 그것이 곧 사업입니다. 다른 게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시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거기를 갔던 겁니다. 갔는데 마침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때 샘플을 가져갔던 것은 전부 스테인리스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제품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그 호텔에서 아침에 조식을 주는데 그 가서 보니까 포크도 알루미늄이요, 칼도 알루미늄이요. 사실 이렇게 쿡 찌르면 알루미늄이 손잡이가 훅훅 휘어집니다.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야 이거 뭐 우리 제품 갖다 팔면 최고로 뭐 돈 그 자체가 돈으로 보이던 거죠. 뭐 사실 그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은 가졌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전혀 뭐 연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죠. 거기서 3일 동안을 제가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길을 알아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뭐 말이 통합니까? 뭐 거기를 압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텔에서 주변에 있는 데 가서 밥 먹는 것만 해결하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호텔에 뚝 들어오는데 우리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이 호텔 로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러시아 사람만 보다가 우리 동양인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오로지 뭐 저는 아는 게 한국말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탁 뜨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그 말이 띄엄띄엄한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자기는 고려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인. 그런데 그 호텔에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악대학에서 그
플룻을 가르치는 음악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고려인인데 고려인답지 않게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저는 뭐 한없이 반가웠죠. 타국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김치 먹어봤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김치 먹어본 지 여기 와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호텔로 올라가서 제가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팔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그 마피아들을 상대로 해서 그 마피아들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왔는데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피아가 무슨 애들 장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죽기 싫으면 며칠 있다가 그냥 조용히 우리 집에서 있다가 가시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가 집에 초대해 주신다니까 저는 그나마 말이 어정쩡하게 통하시는 분한테 집에 가서 신세 지겠습니다. 그러고 쫓아갔어요. 그분 차로 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데 거기 그 집이 모스크바 올림픽 때 선수촌으로 사용했던 그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아마 그 주위에서는 가장 높은 그 집이 아마 27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웬만한 그야말로 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집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 건물 자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KGB 건물이더라고요. 그 KGB들의 아주 그야말로 그 높은 사람들만이 사는 집이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고려인이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무조건 따라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네 집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많은 거를 물어보고 또 저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정말 며칠 동안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랬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마피아하고 내가 동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걔네들도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나한테 해코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좋은 물건을 내가 이 주방용품 같은 거라든가 생활용품을 내가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판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정말로 꼭 여기서 해야 되겠냐고 다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손톱 발톱 깎고 놓고 온 사람이요. 그러니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해 주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사람을 하나 소개하죠. 내일 저녁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거니까 그 사람 선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보드카를 좋아하니까 보드카 좋은 걸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한잔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4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 양반을 만났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자가 들어와요.
여자가 이렇게 상당히 그 몸집도 좋고 러시아 여자가 이렇게 몸집이 좋습니다. 나는 그 뭐 남편이 그런 사람인가 혹시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 여자 자체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러더니 뭐 자기네끼리 러시아 말로 막 주고받고 뭐라 하는데 저는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한국 이름이 나중에 이제 강명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강사장, 내가 강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온 샘플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보여줬더니 그 여자분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나를 돌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 일인데 러시아에 제가 매장을 낼 때 이제 보니까 모스크바 크레물린궁에서 대통령이 다니는 전용길이 있어요. 구투좁스카야라고. 그 길은 그 길에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걔네들이 마피아입니다. 왜 마피아라는 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고 마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여자가 구투좁스카의 건물을 28개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 여자를 건드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한테 소개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틀 있다가 자기네 그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 있다가 그 사무실을 갔더니 세큐리타가 그 여자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세큐리타가 4명을 거쳤어요. 센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무실에다가 데려다 주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감을 잡았죠. 아,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강명철이는 그분하고 같이 통역을 해서 갔던 거죠. 가서 이제 그분이 통역 아닌 제 통역을 이렇게 해주게 된 거죠. 저는 사실은 인복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타 지역에 가서 진짜 여기서 9,000km가 떨어진 데 가서 우리 말이 통하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났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여자를 또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통역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뭐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여자분 또한 그때 당시에 그런 물론 이제 외국의 브랜드, 좋은 브랜드, 독일 브랜드 같은 거, 뭐 졸링겔이라든지 뭐 이런 주방용품 업체들이 뭐 당시에 들어가니까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드 인 코리아는 아마 주방용품 중에서는 제가 아마 최초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 제품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사실 또 그 여자분이 굉장히 저한테 호의적으로 해줘서 뭐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싶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했던 천냥하우스 비슷한 거, 그러니까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거기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1 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제안했더니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한 매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좋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한국 들어가서 물건을 짜서 보내줄 테니까 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그게 그 공항에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 말 떨어지기까지는 불과 보름 정도 된 겁니다. 보름 만에 저는 제 뜻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여자분이 나중에는 제가 마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양반 또한 한국에 대한 그 어떤 그 한국 사람에 대한 거를 이미지를 좋게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마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마가 저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제가 마마로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람 나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4살 위에가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엄마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제 나이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너희는 나이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먹은 줄은 몰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사실은 처녀 때는 상당히 예쁜데 그 35 넘어갈 때부터 이제 그 뭐 아줌마로 변하는데 상당히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변합니다. 나중에 알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 정말로 제가 처음부터 찾았던 그 마피아 중에 마피아 그런 여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그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면서